예, 이른바 계엄 전 롯데리아 회동의 멤버 중에 한 명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면전에서 실탄 소지 지시를 직접 증언했습니다. 충격적인 증언이 법정에서 다시 확인된 건데요. 김진욱 위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증언. 일단 각자 도생이 시작됐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요. 아하. 일단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사실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실탄 소지나 이런 부분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선관위의 침탈 행위가 단순한 정보 보안을 또 선관위의 보안 상황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 그래서 좀 죄형을 좀 줄이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선관위에 단순하게 저 정보만 확인하러 가겠다라는 것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의 다른 상황들을 통해서 이미 확인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선관위에 들어간 군인들이 실탄을 소지하고 들어갔다. 그리고 노상원 씨가 준비하라고 했던 각종 뭐 야구방망이라든지 송곳이라든지 케이블 타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갔다라고 예. 한다면 이미 무력을 통한 조직적 침탈 행위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 소위 내란이라는 것이 국가의 그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이것이 다 내란이라고 본다면 군 계엄군을 통해서 선관위를 이렇게 침탈한 행위는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것을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문상호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서 일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불구하고 본인의 죄형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죄형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축소시키려고 했던 측면들이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공지된 바로는 일정에는 따로 계획된 건 없었는데요. 아마 1인 1표제 부결 관련한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또 따로 이 내용도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는 장면 보여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 제작진이 내용을 충분히 들은 후에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또 필요하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김영 의원님, 문상호 전 사령관 충격적인 증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계엄에 동원된 군이나 경찰 병력들이 관계 특히 지휘관급에서는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군을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모든 분들이 당연히 알겠지만 실탄이 분출됐다는 것은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실 저희가 탄피 하나가 없어지도록 탄피 하나도 엄청 군에서는 꼼꼼하게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탄이 10발 나갔다, 1인당 10발이 나갔다고 하면 결국에는 당시 출동했던 병력들이 충분히 특검이나 아니면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충분히 그런 실탄이 분출됐다는 증언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상호 사령관이 저는 인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관위에 출동한 선관위에 무슨 무장 병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도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계엄 당시에 국회에 많이 모였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가는데 실탄이 지급됐다는 사실은 선관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저런 사실이 조금 더 일찍 문상호 사령관이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뒤이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대 신문을 했는데요. 문 전 사령관은 그 실탄을 실제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추가로 하긴 했습니다. 다만 글쎄요, 실제 사용 여부를 떠나서 실탄을 준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계엄의 밤 당시 선관위 장악 시도 그 사건을 판단하는데 재판부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두 법률가께 이번에 여쭙게요. 조윤선 의원님, 실탄을 챙기긴 했다. 근데 실제 사용할 의도는 없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상호 전 사령관이
실탄을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가장 좋았겠죠. 그렇지만 문 전 사령관 입장에서 그렇게 진술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미 특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고 다른 해당 군인들의 진술도 확보했을 것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내란 관련 죄뿐만 아니라 위증죄까지 추가가 될 수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있는 그대로를 진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적어도 실탄을 할 의도는 없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서 일종의 양형에서 참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정을 주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선관위를 제압하는 데는 그 실탄을 사용 유무와는 전혀 무관하죠. 이미 계엄군이 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실탄을 보유하고 있죠. 그것도 10발씩 분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 자체가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실탄의 사용 여부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송영훈 의원님. 예, 오랜만에 조현삼 의원과 의견이 같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어도 상식적인 법률가들이라면 예. 그리고 보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평가와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선관위에 가면서 설령 실탄이 아니라 공포탄조차 없는 비인총만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선관위 직원들에게 충분히 강한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형법상의 폭동에 해당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틀 전에 있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메시지가 더더욱 아쉬운 겁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습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은 선관위에 군이 간 것은 당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줄탄핵이나 예산 삭감 등으로 국회의 권한을 남용했던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진실에 반하는 메시지는 국민들께 소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장동혁 당대표가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올바른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는 당내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는 것이고 정말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계엄 1년을 맞은 이 즈음에 선관위 장악 시도와 관련한 당시 실제 군 지휘관의 현장 상황을 잘 아는 그 지휘관의 실탄 준비 발언이 나와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 소식을 받아들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까지 이어졌던 온라인 투표로 이어졌죠. 당원 1인 1표제 부결 관련해서 당원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발언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전에 했고요. 또 앞으로 3대 개혁과 당원 주권 시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언론에서는 1인 1표제 부결에 따라서 정청래 당대표의 리더십이 휘청일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 여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정에는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인 1표제 부결에 관한 당원과 또 국민에게 사과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야구 방망이 케이블 타이 언급은 하셨는데 이런 것들 이건 원래 이제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이를면 좀 알려지기도 했었죠. 그런데 실탄 발언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사안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어떤 판단이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좀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실제로 실탄 사용은 안 할 생각이지 않았냐라고 묻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상호 전 사령관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본인들 생각이 그랬을 뿐이고요. 만약에 현장에서 중앙선관위의 직원들이 만약에 그 강력한 저항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의 다른 행동들을 했었다면 그래서 그 반응이 이 계엄군이 기대했던 순순히 협조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때도 그 실탄을 사용하지 않았었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달라지는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여기 선관위에 갈 때 이 직원들이 소위 계엄군이 가지고 갔던 그 물품들이 뭐냐 하면 야구 방망이, 망치, 케이블 타이, 송곳, 안대, 포승줄 이런 걸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뭘 하려고 했을까요? 저 좀 전에 자료화면에 나옵니다만
저 선관위의 서버 그리고 통신 보안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물품이 전혀 아닌 것들만 준비해 갔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협해서 선관위 서버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작동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강제적으로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강했던 것이고, 다행히 그날 저기에 선관위의 직원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예. 또 이 겁에 질려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실탄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만약에 저기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면 저는 실탄 사용도 충분히 가능했었을 상황이었다. 그것이 비상계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그 증언들, 여기서 나오는 증언들이 재판부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진술이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실탄은 챙겼는데 사용할 계획은 없었다. 이걸 시청자분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긴 합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